졸거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먹고사니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먹고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고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죠. 최근 제가 지인들한테 아주 최근에 한 달, 두 달 이내에 지인들, 이렇게 일반 이렇게 유튜브 시청자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한테 조언을 달라고 요청받은 게 있는데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형이랑 이제 자기 가까운 지인이 50대 분들인데 두 분 다 결국에는 자기 업에서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제 '뭐 먹고 살면 좋겠냐?' 이게 둘 다 어 조언의 요점이었어요. 조언을 구하는 그 핵심이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인제 최근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두루두루 좀 살펴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50 대인 분들이 직장을 많이 잃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상황상도 그렇고 뭐 흐름상도 그런 것 같고 인제 50대 정도면은 차부장급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은 뭐 이사도 있을 거고 뭐 상무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요런 분들이 직장을 많이 잃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딱히 나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뭐라 그럴까 이게 준비가 된 분들은 나오면은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만 그냥 뭐랄까 내 실력과 상관없이 호봉만 쭉쭉쭉쭉 올라가 갖고 뭐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정리해고 뭐 명예퇴직 이런 거가 이런 수순을 밟게 되면은 뭐랄까 나와서 적응하기는 무엇보다 힘든 것 같고 거기다가 자기 직급 있잖아요. 뭐 부장, 뭐 상무, 이사 이런 거에 대한 권위 의식까지 있었으면 나오면은 아마 진짜 힘들지 않을까. 지옥이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새로운 일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자기는 부장도 아니고 상무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다 똑같이 조언해 드린 게 뭘 먹고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음가짐부터 완전히 진짜 똑바로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어디에서 이사였고 내가 어디에서 부장이었는데 그거랑 뭐랄까 동일한 대우를 받는 일을 찾는 것부터 버리는 게 시작인 것 같다고. 음. 고 조언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상황이 뭐 요렇게 50 대의 분들이 직장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잃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어 인제 그 문과를 보편적으로 굳이 문과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문과를 나와서 가장 이런 전문직이 되어서 가장 뭐랄까 잘 나갔던 뭐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직종 중에 하나가 그 변호사죠. 네. 변호사에 관련된 뉴스 이렇게 쭉 보는데 그건 거예요. 뭐 2011 년에는 사건을 뭐 2.8개 정도 맡았으면은 지금 2019년 통계를 보니까 2020년, 2021 년은 더 줄었을 거예요. 1.3회 정도 이렇게 수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 사건을 처리해 주는 비용이 두 배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 변호사가 버는 돈은 2011 년보다 줄어들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다른 데는 일단은 2011 년보다 물가 상승 반영해서 연봉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업도 2011 뭐 최저임금도 그거보다 올랐기 때문에 연봉이 줄기 쉽지 않은데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호사 그러니까 여러분 꼭대기에 있는 변호사는 지금도 돈을 어마무시하게 법니다. 어마무시하게 벌고 그거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꼭대기로 가면은 뭐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든 뭐 유튜브를 하시든 뭐 프로그래머든 아무튼 꼭대기로 가는 사람들은 다 많이 버는데 그 업의 생태계를 볼 때 이 생태계가 어느 정도 강건한가를 좀 볼 때는 밑 밑단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밑단. 그래서 전문직이 경제적으로 매력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공부 뭐 학구적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깐 뭐 페이 닥터를 해도 의사는 여전히 많이 받아요. 의사는 뭐 일반인들 월급에 비할 건 아니에요. 의사는 왜냐하면 특히 지방으로 가면은 어 뭐랄까 문화적 환경이 뭐 이렇게 생활 환경이 서울보다 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지방으로 가면 여전히 뭐 많이 받고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일반인과 비교하면 상대도 안 돼요. 제 주변에 의사가 많아서 그건 전 잘 알고 있고. 근데 어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이런 로펌에 취직을 하면은 이제 주니어 변호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시니어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메이저로 이렇게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 누구 밑에서 배우면서 그 사건을 서포트하는 거죠. 이런 변호사 월급이 옛날에는 뭐 새우 500 그랬다는데 그게 뭐 어느 순간 새우 400 됐고 뭐 지금 요즘엔 새우 350 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변호사분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통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8 건이었는데 1.3 건으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유지돼도 반타작 난 거고 가격이 2 배가 돼야 똔똔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깐 자기가 사건을 직접 수임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받아서 거기서 월급을 받는 경우도 무조건 이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월급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보니까 무슨 뉴스가 났냐면은 이렇게 사내 변호사를 쓰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사내 변호사 연봉을 세후가 아니고 세전 250 에서 300을 줄 테니깐 지원을 해라. 이런 뉴스가 뜬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사가 세전 연봉이 3,600 이에요. 이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졸끄러기 분들 중에 연봉 3,600 인 이상인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 변호사 되려면은 로우스쿨 가려면 돈도 5-6 천인가 깨지고 시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내가 쓰는 돈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벌지 못한 돈도 있잖아요.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큰데 그거 졸업해서 지금 연봉 3,600 이런 오퍼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다른 세상. 그냥 예전처럼 똑같아요. 전혀 다른 주제 같지만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은 언제 인생 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앞에 조언을 이렇게 친구 인제 형이랑 아는 지인한테 이렇게 뭐라고 드렸냐면은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인제 무슨 조언을 드렸냐면은 여러분은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게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학습 능력이 없으면 사실 뭘 해도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게 만약에 해고를 돼도 거기서 능력이 있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비슷한 업으로 가면 돼요. 예. 갈 확률이 있어요. 가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제가 이거는 결국엔 독이 되는 문화인데 이 호봉제 문화는 여러분 다 폐지돼야 돼요. 호봉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부장이 어디에 뭐 대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봉을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문화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봉제는 무조건 폐지돼야 돼요. 무조건. 근데 아무튼 실력이 있으면 그래도 갈 확률이 갈 뭐랄까 확률이 있는데 그냥 세월이 흐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단어가 진짜 대단한 단어예요. 아까 뭐랄까 뭐 이 어려운 시장에서 변호사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고 해고당한 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인데 폴리매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 주냐면은 일단 변호사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변호 관련 일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자격증이 아니죠. 면허죠. 면허죠, 면허. 면허가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사이드로 가면 돼요. 아니면 이걸 메인으로 가고 변호사도 똑같이 사이드 잡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이 변호에 대한 역량을 올려서 여기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 거고 아까 그 부장이고 인제 이렇게 뭐 이사고 이렇게 했다가 회사를 나온 분들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특출난 능력이 없으면은 절대 일을 한 개만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그냥 구체적으로 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남는 시간에 배달 알바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이제 부장 이럴 때는 뭐 중소기업어도 주 40 시간만 딱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살면 안 된다고. 일 주일에 필요하면 70 시간도 일하고 80 시간도 일하고 왜? 일단은 당장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언제 일이 없어질 줄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게 안티프레즈를 한 거죠. 음. 그래서 이 폴리매스라는 게 되게 말이 멋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말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은 인제 졸끄러기 여러분들 중에 지금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해 보고 맞네요. 뭐 그러면서 뭐 배달의 민족 알바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냥 식당 알바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알바 사이트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뭐 옛날만큼 돈은 못 벌어도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거기 겸업 금지 조항 살펴보고 겸업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예? 그럼 공부하고 그다음에 겸업되면 겸업도 해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또 맹점이 뭐가 생기냐면은 되게 보이는 것만 도전하게 돼요. 스마트 스토어, 뭐 유튜브, 블로그, 맞아요. 다 좋아요. 그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진입 장벽이 낮은 거고, 진입 장벽이 나타나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무슨 예를 들까요? 중소기업인데 어 어 어 뭐 이렇게 페트병을 만드는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거기에서만 있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예. 페트병 관련해서 물류, 인제 페트병을 뭐 이렇게 배송하고 올 때 유통, 그다음에 페트병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사는 거, 예. 그다음에 인제 고객사, 이 페트병을 쓰는 고객사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 보면은 거기에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많은 창업 얘기들은 어떤 되게 누구에게나 알려진 얘기들이에요. 근데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걸 실행을 제대로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마케팅 싸움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남들이 잘 모르는데 나만 알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나만 알 수 있는 데. 예? 그냥 실제로 실제로 제가 우리 처가 친척 중에 저보다 어린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상품은 못 말씀드리는데 그게 노하우성이라서 어떤 음식 관련이에요, 음식. 아, 말씀드려도 되겠구나. 주류 관련이에요, 주류. 주류에서도 막걸리, 막걸리인데 이 막걸리가 되게 로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막걸리가 유통기한이 좀 짧다 보니까 일반 술에 비해서 이 유통이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게 왜냐면 전에 들었으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들은 게 틀리지 않으면은 그 막걸리 유통으로 이 친구가 한 연 6천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괜찮지 않아요? 그 친구가 거의 사실상 뭐랄까 사장이에요. 자기 혼자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럭 갖고. 그러니깐 진짜 세상은 넓고 돈 버는 일은 진짜 많구나, 저는 그걸 느껴요. 그것도 있고 예전에 제가 그것도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 살 때 골프를 정말 좋아해서 이 바탐이라는 섬에 가서 골프를 쳤거든요. 거기 싱가포르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한국인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동남아에 가면 많아요. 그분은 그냥 한 분일 뿐이에요. 그분이 거기에서 그 골프장에서 어느 정도 라이센스를 산 다음에 일단은 여름에는 그냥 좀 그냥 띵까띵까 노세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겨울에는 우리나라에서 골프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남아로 관광 겸 골프도 칠 겸 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그분이 좀 저랑 친해졌을 때 해준 얘기가 되게 그냥 쉽게 말씀하셨어요. 겨울 장사 반짝 해 갖고 그냥 1억 2억 버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박사를 그만두고 이 사람 밑에 수제자로 들어가야 되나.' 그 생각까지 했어요. 왜? 3-4달 빠삭 해 갖고 1-2억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게 그런 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이는 거는 뭐 그거밖에, 커머스 관련이 많고 그다음에 뭐 블로그 뭐 이런 거 유튜브 관련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노하우를 공유해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다 잘 살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깐 쪼끔만 지금 내가 뭔가를 일을 할 때 그냥 이게 먹고 사는 짐에 치여서 '내 이 일을 빨리 때려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이거랑 붙였을 때 그다음에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왜냐면은 어떤 예를 들어 뭐 페인트 업체 A라는 데 일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나가서 여기에서 뭔가 솔루션을 대면은 페인트 업체에도 B도 있고 C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내가 공급하는 어떤 솔루션 업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좋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어 진짜 이거는 기술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 최고예요, 기술력. 제가 인제 체인지 그라운드가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메디안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더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갖고 있고 보는 회사가 더비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선 저희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아니면 못해. 이거가 있어요, 거기는요. 벌써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누구나 뛰어들 수 있고 출판업도 누구나 출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술력이라는 거는 정말 사소한 건데 나만 아는 게 생기고 이게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정말 극도로 많이 올라가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특히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 갖고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거기부터가 시작이에요. 만약 이게 어떻게 공부하지? 그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그걸 공부를 해내면은 여러분이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비에서는 그런 걸 조금씩 쌓고 있거든요, 이미. 저는 거기서는 뭐 겨우 흑자 수준? 약간 흑자 수준인데 그걸 개의치 않아요. 멀리 봐서 망하지만 않으면 어느 순간 기술력이 우리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이건 완전 승자 독식 게임이에요. 절대 알아도 못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 기술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 자신감이 있죠.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응?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산 책이 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읽기는 어려운 건데 컴퓨터 구조에 관련 책이에요. 제가 학부생 때 수업 들었거든요. 근데 다 까먹어 갖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컴퓨터에 들었고 이 스마트폰 구조 이런 거 좀 기본적인 요즘에 나오는 이런 IT 기기들의 구조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새롭게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도 한 4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래 비싸요, 책도. 근데 인제 그거 사 놓고 쪼끔 봤어요. 근데 또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도 또 보는 거예요, 그런 책을. 예. 그다음에 최근에 또 블록체인 책을 보게 된 이유가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 때문이 아니라 NFT Non Fungible Token 때문에 이게 1년 전만 해도 못 들어봤는데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Non Fungible Token을 공부하려니까 또 블록체인 또 공부해 봐야겠네. 요래서 봐요. 그러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막 그거를 척척척척척척척 이렇게 보냐? 아니에요. 10쪽 보다가 20쪽 보다가 안 보는 책이 8 알이에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일단. 예. 예. 제가 전작가 그러니까 저는 전작가를 졸업을 해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도 테크트리를 반도체를 탔기 때문에 네 반도체로 박사과정이 이제 물성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 구조를 잘 몰라요, 저는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학부생보다 몰라요. 지금 A 맞은 뭐 C 맞은 학생보다도 몰라요. 그래도 어때요? '아 이게 옛날에 컴퓨터 쪼끔 배웠는데 그럼 스마트폰은 좀 또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또 스마트폰 아예 모르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런 걸 뭐 교양으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책 사 보는 거예요. 또 근본적으로 컴퓨터랑은 또 다르지는 않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르네 뭐 이러면서 배우면서. 예. 이런 거를 공부를 어려운 걸 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거. 저는 그래서 저희 큐뷸리케이션이 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 책 막 난청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데 기회가 있나 보는 거예요, 난청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MBTI 같은 것도 막 MBTI가 내가 ENTJ 그런 게 따져보는 게 아니라 MBTI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더 좋게 만들 방법은 없나?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벌써 대학 교수분들이랑 좀 토론을 몇 번 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오늘 먹고 사는 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도도 바꿔야 되고 상황이 옛날이랑 다르고 폴리매스적 관점을 가져야 되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고 그거를 너무 막 나쁘게 바라보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소기업에서 박봉이고 안 좋아. 근데 비밀은 뭔지 아세요? 중소기업 사장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그 사람의 후계자가 되든지 아니면 나와서 그 똑같은 거 차려서 이겨버리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솔루션을 대든지 막 관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고난이도, 기술력. 그러니까 음식을 해도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는 게 있으면은 예전에 제가 한 7-8년 전에 다큐 볼 때 원래 그 요리의 왕은 프랑스였는데 스페인으로 그 패권이 많이 넘어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뭐 분자 요리 이런 것 때문에 스페인이 많은 주도권을 많이 뺏어왔다는 다큐를 봤었어요. 여러분 기술력이라는 거는
기술력이라는 걸 진짜 쌓으면은 어마어마한 경쟁력. 어디서든 기술을 여러분이 타일을 붙이셔도 이거를 좀 빨리 붙일 수 있는 기술력, 누구보다 좀 촘촘히 붙일 수 있는 기술력, 이게 있으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은 오늘 제가 먹고 사니 좀 이렇게 쭉 얘기해 봤는데, 먹고 사니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도전하고 실천하는 건 좋지만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너무 보이는 것도 실천을 안 하는 분들이 문제여서 보이는 거라도 잘 실천하면 좋지만, 또 맥락적으로 안 보이는데 기회가 뭐가 있었는지 각자 위치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좋은데 나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럼 저한테 프로포저를 쓰세요. 투자도 해 드릴 수 있다니깐요. 제가 검토해 봤을 때 제 역량에서 이거 진짜 좋은 기회를 주셨네. 그러면은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분 여러분이 주식회사를 만들면 제가 거기에 지분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다 먹고 사니즘에서 생존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